평택 선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김영남 후보 제가 1번 지역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털레반들을 갈라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래당과 족바당이 조국당과 청래당이 이제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지역구다. 그래서 김영남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청래당하고 족바당은 완전히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족바들이 대부분 이제 정청래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조국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감정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필승 카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독수리 오영재 필승 카드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독수리 오영재의 맏형 정청래. 정청래를 평택에 한 달 살이를 해야 된다. 정청래만 잡아오면 돼요. 김영남 후보는. 그래서 계속 그것만 요구를 하면 돼. 우리 정청래 후보님 한번 와주세요. 계속 가서 징징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의 선거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사과를 하라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털레반 뉴 이재명이 반반이거든. 누가 이길지 몰라. 근데 쟤네들은 털레반 표만 다 모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응? 조국당의 전략은 그거야. 그래서 김용남을 계속 뉴 이재명 보수 세력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지지했던 털레반들이 조국을 지지해주면은 이게 이길 수 있다. 다자구도에서 뭐 3표 차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얘네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털레반이 49, 그 다음에 뉴 이재명이 51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그 조국당의 전략이 오히려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뉴 이재명을 결집시켜라. 그래서 그건 이현주 의원, 한준호 의원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죠. 이현주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역할을 해서 뉴 이재명이 총결집해서 김용남 후보를 이제 지지할 수 있도록 친명 유권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갈라쳐야죠. 털레반을. 그럼 이제 정청래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싸움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정청래 대표한테 한 번만 와주세요. 언제 오세요? 또 오세요. 뭐 계속 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정청래가 안 오면은 지는 거야. 많이 지면 다 정청래 때문이야. 막 이렇게 때를 써. 막 당사에 가가지고 뒹굴어.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정 안 되면 정청래가 안 온다.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가 정청래 일정을 쫓아다니세요. 정청래 일정을. 그러니까 정청래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김용남도 부산을 가 그냥. 그러면 이제 어차피 유권자들은 그 사진 그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와, 정청래가 김용남이랑 있네. 뭐 광주를 간다. 그럼 광주를 쫓아가가지고 정청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일단 사진을 찍히면 돼요. 카메라에. 하고 정청래 그냥 막 팔짱 껴. 네? 김영남 후보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선거는 이겨야 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가가지고 팔짱 끼고 막 끌어안고 사랑해요 당대표님 계속 이런 걸 그냥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청래하고 김용남은 한 몸이다. 내일 한준호 의원님 평택 가십니까? 예. 우리 한준호 의원님 또 제 방송 보셨구나. 우리 또 비주얼 원톱 한준호 의원님은 무조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김용남 후보를 쫓아다니시면 안 돼. 응? 후보가 돋보여야 돼. 그래서 한준호 후보는 내일 평택 가시면은 김용남 후보하고는 절대 같이 다니면 안 되고요. 절대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김용남을 죽이는 거예요. 뭐 김용남 후보도 미남이긴 한데 그 한준호 후보가 이제 좀 절대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한준호 후보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라. 그래서 일단 거리를 두고 한준호 의원은 이제 그 조국한테 딱 붙어야 돼요. 조국한테. 네? 조국을 그냥 스토킹을 해라. 그냥 평택 가가지고 조국하고 일정을 같이 해요. 민주당 그 셔츠를 입고 민주당 그 선거 운동 티를 입고 조국을 계속 쫓아다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국만 쫓아다녀라. 그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정청래한테 딱 붙고
한준호 후보는 조국한테 딱 붙고, 예, 요렇게 가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고, 또 이현주 의원은 계속 가, 예? 계속 가요. 그냥 문조 털레를 그냥 까, 그냥 이유 없이 까, SNS 까고 그냥 계속 가. 예. 그래서 뉴 이재명이 김용남으로 모이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계속 그 문조 털레유, 문조 털레유, 문조 털레유, 뭐 이걸 계속해요. 응? 그거를 하면 돼. 우리 이현주 의원은. 그러면 이제 뉴 이재명들이 이제 결집이 된다. 요렇게 이제 서로 역할 분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었죠? 다섯 명 독수리 오영재인데, 비주얼 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미정 대변인은 그냥 가요. 강미정 대변인은 뭐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 같이 방송했잖아. 그냥 친해. 예? 그 김영남 후보 그냥 안 친해요? 강미정 전 대변인하고? 예, 이잼사랑님, 예, 평택에서 용남,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문재인의 선택, 조국. 예? 그냥 강미정 대변인은 그냥 가. 아니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 강미정 전 대변인하고 이제 방송을 하시던데, 현장 방송, 라이브, 현장 라이브 이런 거 좀 한번 해주세요. 강미정 대변인하고 조국당의 성비리 특집, 네? 그 특집 고발 뉴스, 현장에서 고발한다. 강미정과 함께 들어보는 조국당의 성비위 문제. 요거를 현장 특별 방송으로 평택역 앞에, 평택이 많이 발전은 했어도 여전히 평택역이 이제 가장 번화가예요. 거기 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평택역 앞에 쫙 무대 깔고, 예, 플래카드 크게 걸고, 예, 이선희님, 최평님 오늘 건설적인 토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삼계탕 드세요. 까왕지나 만세이.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현장 고발 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미정과 함께. 예. 요런 거 해주시면 이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박선원 의원은 한번 털어보죠. 박선원 의원은 이제 네거티브 담당. 예. 그래서 조국을 한번 털어보시면 예전에 국정원 쪽에, 이럴 때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예? 김병기 의원 한번 좀 등판을 해가지고 좋은 정보, 예? 좀 제공이 안 되나? 예? 뭐 이렇게 가시면은 뭐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조국이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예,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예, 자, 뉴스 영상 보시고 조카 타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야기를 나누는 선거 토크 지선 직관입니다. 오늘도 민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년 월세입니다. 이 선거판에서 웬 월세 계약 이야기인가 싶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후보 얘기입니다. 네. 이 평택이 조 후보가 원래 살던 곳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기자들이 후보 측에 이제 물어보는 게 사무실은 구했냐, 네. 살 집은 어디로 구했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아마 나올 텐데요. 조 후보는 지난달 출마 선언한 직후에 평택의 한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2달 월세 계약만 했다가 이후 같은 집에 1년 월세로 바꾼 겁니다. 계약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두고 온라인에서는 그러면 선거 때까지만 살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또 1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냐, 이렇게 뒷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 측은 뭐라고 해명했나요? 네, 제가 물어보니까요. 혁신당 측은 입주가 가능한 단기 임대 매물을 급하게 계약한 다음에 1년 계약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당이 공식 입장도 내놨는데 조 후보가 평택 지역에서 1년 단위로 이사하면서 살 거라면서 이는 구석구석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1년 뒤에 또 어디 살지도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생 5점인데요. 이건 또 대체 누구의 이야기죠? 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오늘 SNS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발언과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행적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걸 두곤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겠지만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겨냥해서 하는 일 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네.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대단히 불편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과는 조국 후보 측이 계속 요구해 오던 거죠? 네, 혁신당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퇴진이 곧 추모다. 이거는 북한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김 후보의 오늘 사과에 대해 혁신당은 너무 늦었다. 또 오늘도 이태원 참사 유족에겐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평택 관련 이슈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조국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지난 주말에 좀 돌았어요. 2달 그 평택 지역 맘카페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조국이 2달 계약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 평택 맘들이 대단히 이제 발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2달 계약을 했던 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달 계약을 했다가 내년 4월까지 1년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 그래서 1년 단위로 이사에 거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이거 2달 계약을 해놓고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맘카페 퍼지니까 이게 부랴부랴 이제 1년 계약으로 변경을 한 게 아닌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별명이 생겼죠. 3달은 너무 길다. 조 2달. 아까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이 3달은 너무 길다. 3년도 길었는데 3달도 긴 모양이에요. 3달은 너무 길다. 조 2달 이렇게 됐는데 뭐 애초에 이제 평택에 뭐 뿌리를 내릴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선거 때 이제 단기 임대를 했다가 보통 이렇게 해요. 단기 임대를 했다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1년 계약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냥 1년 계약 안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1년 계약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슈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조질이, 조질님, 너무 많아. 조질이, 조질님, 조생충, 조만보, 그 다음에 드디어, 별명이 하나 또 생겼어요. 조두달. 3달은 너무 길다. 조두달 선생. 2달이면 충분하다. 그 2달이면 충분하지. 그 뭐하러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조두달 선생으로 끝날 것 같은데. 강제로 이제 평택에 정착을 해야 되는, 내년 1년까지는 이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을 해놨으니까. 참, 진짜, 하는 짓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고가 되는, 이런, 저는 이번에 그 모질이 대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한지리와 서울대 법대 양대 모질이, 한지리와, 조지리의, 대결. 그래서 누가 대한민국 대표 모질인가 이거를 이제 결판을 내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이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한동훈을 못 가잖아요 지금. 한동훈도 뭐 조금 있긴 한데 조국에 비하면은 한동훈은 진짜 양반이야. 한동훈이 정치 천재예요. 정치 천재. 야 동훈아 미안하다 모질이라고 그래서 아니 조국이랑 비교를 하니까 야, 한동훈은 이거 뭐 정치 천재구만. 10선 의원이야, 이런, 10선 의원, 한동훈은, 조국에 비하면은. 아니, 한동훈은 그런데 금배지를 못 달아보고, 조국은 달아봤잖아. 왜 금배지 달아본 사람이 더 저럽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승패가 갈렸어요. 한동훈이 감히 이제 명함을 내밀 수준이 아니다, 조국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독보적인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질이. 본인이 국가대표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국가대표가 되긴 됐네. 국가대표 모질이로 제가 인증해드릴게. 공식 인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동훈은 모질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가발이라고. 그냥 머리숱이 좀 없는 거지 머리가 모자란 건 아니더라. 그래서 한동훈은 뭐 오늘 보니까 뭐 연설하다가 막 카메라 기자가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도 뭐 쌩까고 연설하고 뭐 그런 거 마이크 들고 혼자서 선거법 위반하고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조국에 비하면은, 한동훈은 진짜, 정상인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부로, 조직이 대첩은 뭐, 조기 종료를 하는 것으로, 예, 끝났어요. 제가 볼 땐. 이거, 한동훈이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뭐, 가발을 벗지 않는 한은, 진짜, 시원하게 한번 가발 벗어지지 않는 한은, 한동훈이 이제 모질이 대첩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예, 결국은 이제 조국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질이로 조국으로 오늘 추대를 하는 것으로 조국 국가대표 모질이 조국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어제 그 문재인이 이제 그 좋아요 누르고 다닌다라는 거 그 제가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요거 바로 또 그 이슈 전파사의 김정윤 기자인가요? 김정윤 기자가 더 디테일하게 이거 취재를 했더라고요. 우리 김정윤 기자는 자 디테일에 강자인 것 같아. 그 예전에 그 딴지 게시판을 다 털어가지고 정청래가 글을 몇 개 올렸는지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올린다. 일주일에 3개였나요? 이거를 취재해가지고 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좀 뜨기 시작했어. 저기 이슈 전파사가 김정현 기자가 김정윤이 아니군요. 김정현 기자. 죄송합니다. 맨날 헷갈려. 우리 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바로 또 이거를 조사를 한 거야. 그 좋아요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혜태님, 조국 웅동학원 기부 언행 불일치. 우리 김정현 기자가 이걸 전수조사를 했어. 저분이 심심한가?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재인이 몇 번을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거를 취재를 했습니다. 참 특이한 기자입니다. 그 관련된 영상 쇼츠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시죠.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이거 치열한 곳인데 경기 평택을 선거판에 등판을 했어요. 몇몇 분들이 조국 대표 인스타에 들어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거를 확인을 하셨나봐요.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는 이제 게시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좋아요를 2번 누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평택을 후보가 김용남 전 의원이잖아요. 만약 당적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자당 소속의 후보를 비판하는 타당 후보의 글에 좋아요로 사실상 좀 지원,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 로 해석될 만한 행동을 한 거 아닌가. 당에서 최근에 공문이 나온 게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혹은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휘권을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할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를 눌러가지고 징계하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만 우리가 그간 계속 나왔던 그 얘기 있잖아요.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그 문조털레유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썼어요, 그동안. 왜냐면은 문의 행보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음모론 같다는 뭐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딱 하면서 든 생각이 야, 문조는 붙은 거 아니야. 그 뒤에는 털까지도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레도 붙을 수 있고 유도 붙을 수 있겠더라고,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좀 이렇게 해석되는 거를 뭐 모르진 않았을 텐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김정현 기자를 이제 별명을 제가 하나 붙여드릴게요. 김태일. 김태일 그러니까 진짜 사람 이름 같네. 아주 뭐 디테일에 강합니다. 저거를 좋아요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번을 눌렀는지. 그러니까 선거운동 시작되고 나서 매일 눌렀다고 해요. 매일 누르고 있다 지금. 진짜 열심히 선거운동합니다. 그게 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왜 문조털레유를 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했어? 뭐 문재인이야 뭐 당연히 우리 김태일 기자가 너무 이거는 취재가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조국이 문재인 만나가지고 뭐 그 정계 정치 선언을 하고 뭐 이랬던 거 과거에 다 있었는데 그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던 건지 뭐 조국이 문재인의 후계자다.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 돼? 음모는 그게 이제 조털이니까 음모인가요? 조털이 음모는 음모지. 한자로 하면은 문음모 레유? 문음모레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고상하게. 우리가 너무 그렇잖아. 요즘 이제 문조털레유는 지상파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게 조털 이러는 거는 좀
그렇잖아. 지상파 방송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가 조털레유 뭐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음모레유 그걸로 우리 한자로 바꾸면 좀 괜찮잖아. 예, 조털이니까 음모 이걸로 바꿔서 문음모레유. 그 레거시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예, 저기 뭡니까 유튜브에서는 그냥 문조털레유 하고 레거시는 좀 품위를 지켜야지.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조털 그 좀 민망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문음모레유 예, 이걸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예, 참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 아니었다라는 게 뭐 여러 각도로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사실 뭐 음모론이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뭐 적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이제 뭐 조털레유, 문조털레, 뭐 문조털 뭐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친문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민주당을 들러 엎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뭐 확인이 된 거죠 지금. 뭐 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문의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의 모질이짓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죠. 오늘 조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 원균 외적 발언 무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저기 누굽니까 김영남 후보가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김영남 후보 SNS 댓글에 힘들 때마다 선조와 모함의 원균의 모함, 무능과 시기 질투에 맞서 외적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곤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내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싸워 이겨냈다. 파이팅. 이런 글을 썼는데 아니 이게 선조일 수도 있고 원균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또 뭐 반박을 해요? 이건 뭐 사실 좀 비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선조와 원균의 모함. 그러니까 나를 원균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조국이. 나를 외적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원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이게 무례하다. 아니 뭐 이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뭐예요? 모질이 짓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제가 방송 때 한번 보내드렸는데 이거 원균은 이거 꺼내면 안 되는데 원균은 지금 꺼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경심이 요거 이제 대충 묻고 가는 분위기인데 조국이 다시 살려줬어 원균 이슈를.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요거 정경심이 이제 공식 활동 평택에서 공식 활동을 처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책을 지금 들고 있어. 정경심이. 야, 이거 참 공교롭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이걸 알고 저렇게 원균을 언급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그냥 덮고 넘어갈 분위기였어요.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덮이는 분위기였어. 여기 이제 정경심이 여기 원균의 진실. 이게 뭐냐면 이제 원균이 이순신 장군이 사적 감정 때문에 난중일기에서 원균을 깠다. 그래서 원균이 너무 이제 악마화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다 떠나서 진짜 원균이 지나치게 악마화돼 있다라는 게 뭐 사실이라 칩시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감정이 있어갖고 사적 감정이 있어서 난중일기에 그럼 본인 일기니까 일기에 뭐 남 깔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원균을 깠다 칩시다. 그래서 원균이 지나치게 악마화돼 있는 게 역사적 팩트라 칩시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원균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때 원균을 옹호하는 원균이 진짜 억울하게 좀 모함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도 아니지만 아니 이거를 후보자 부인이 원균을 옹호하는 건 이거는 이완용을 옹호하는 수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은 이완용을 옹호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이면. 이완용도 뭐 할 말은 있어요. 솔직히 뭐 내가 나라 팔아먹은 거냐, 다 같이 판 거지, 나만 팔아먹었냐, 우리 모두 함께 팔지 않았냐. 그럼 뭐 이완용도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여럿이 같이 팔았는데 왜 나만 죽일 놈이냐? 왜 다 이완용만 얘기를 하느냐? 응? 매국노 하면 왜 이완용이라고 하느냐? 다 같이 팔았는데 그 당시 조선 왕조의 내각이 다 같이 판 거 아니냐? 그 정도 판 거 아니냐? 닦아놓고 뭐 이러면 이제 그치? 뭐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억울할 바가 있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완용이 억울하다고 우리가 이완용을 옹호하면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원균도 사실 이완용급이잖아. 이 정서상으로는 실제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는 원균하고 뭐 이완용하고 거의 뭐 그 1, 2위를 다투는 그런 수준의 인물인데 이게 진짜 여기 햇빛님이 써주셨는데 이게 책 제목이 원균의 진실이 아니고 이완용의 진실이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치명상이 될 수 있어요. 조국한테. 요 쇼츠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 쇼츠 많이 나왔더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쇼츠 만드시는 분들, 우리 쇼츠 공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원균의 진실. 요게 의외로 좀 전파가 안 돼. 웬만한 건 제가 방송하면 다 전파가 되는데, 요거 원균의 진실이 요게 좀 잘 안 돼요. 저도 짤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이거 파괴력이 큰 이슈인데 이게 좀 죽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거 마침 또 이게 조국이 살려줬어. 이 죽은 이슈를.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송영길 후보님이 이거 반박을 해주셔야 돼요. 이슈를 이제 판을 키워야지 이거 원균 판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반박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아니 조국 대표가 내가 원균 발언이 그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경심 씨가 그 원균의 진실이라는 책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요 말씀을 조만간에 어떤 뭐 지상파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요즘 인터뷰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 지상파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요거를 좀 질문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조국 대표가 송영길 대표 원균 외적 발언 이거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요게 저는 뭐 다른 취지는 아니고 조국 후보의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원균의 진실이라고 원균이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길래 나는 원균을 좋아하는 줄 알고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 부인이 원균을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요거를 한번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시면은 그럼 이게 원균의 진실이 뭐냐? 정경심이 언제 사진을 찍었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키워주셨으면 어차피 송영길 대표님 후보님을 이제 저격을 한 거니까 조국이 요거 한번 받아주시면 우리 송 후보님이 요거 한번 받아주시면 좀 판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균을 이제 조균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별명 하나 또 생기는 거지. 조두달에 이어서 조균. 요렇게 좀 가면, 요거 막판에, 요거 좀 재밌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1시간 됐네요. 우리, 도시농부님의 의도대로 결국은 1시까지 방송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거 짤하고 쇼츠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방송 가지고 쇼츠 만드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던데 조회수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뭐 도움이 되잖아요. 좀 많이 좀 만들어가지고 요거 조균 한번 요거 좀 한번 우리 띄워봅시다. 여러분 좀 힘이 좀 돼주세요. 조균 한번 띄워가지고 우리 김용남 후보 한번 날아오를 수 있게 여러분들 네거티브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고. 지금 뭐 조국당 애들이 하는 게 저게 네거티브입니까 저거. 저 정도면 쓰다듬는 거죠. 저거는 그냥 어루만지는 거지. 저건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네거티브의 참맛을 우리가 보여주자고 한번 싸대기를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